오늘장 중심이 될 이슈 살펴보고 그 안에서 주목해야 할 중소형주 발굴해보는 시간입니다. 화요일 마켓포커스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요, 탈플라스틱 관련 소식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 발표 이후에 시장에서 탈플라스틱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간 2025 제주 국제환경 플라스틱 포럼이 개최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시기상으로 되게 좀 적합하게 이제 포럼이 개최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주국제환경 플러스 포럼은 플라스틱 제로를 위한 우리 모두의 행동이라는 주제로 16일에서 17일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환경부와 유네스코, 제주도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뭐 전문가 그리고 비영리 단체, 기업인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이제 아이들까지 이제 오게 해가지고 탈플라스틱 실천과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다고 하는데요. 뭐 개회식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개회사, 뭐 제주지사, 도의회 부의장 등의 축사가 진행되는 만큼 이 또한 이제 정부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공기업과 함께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날 식전 세션으로는 탈플라스틱을 위한 국제협력, 오후 세션으로는 한국의 탈플라스틱과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에 대한 전문가 세션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최근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고 그리고 일회용 컵 보증 제도는 제주에서 가장 먼저 도입이 됐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서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주도 여행을 갔었을 때 스타벅스를 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보증금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이거의 일환이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탈플라스틱 이슈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연내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제 관련주들 중에서는 상한가를 간 기업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너무 많은 얘기가 나와서 우리한테 너무 좀 식상하다 싶을 만큼 이제 우리가 인지하는 단어가 ESG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 이것 또한 ESG의 일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탈플라스틱 이슈는 꾸준히 주식시장에서 움직일 재료를 어쨌든 대통령을 통해서 보유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탈플라스틱 관련주 관심이 지속 관심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재생원료를 사용하려는 움직임은 글로벌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 글로벌 현황도 함께 체크를 해볼까요? 네, 근데 이 제주 국제환경 플러스 포럼이 사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미 지난해에도 개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재생원료 사용 움직임에 대한 가속화는 지금 해외 국가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EU가 대표적인 사례고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방안 발표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무색 페트병 분리배출제 시행 그리고 재생원료 품질 기준 마련, 뭐 재생원료 사용 의무 부여 등이 있는데 앞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그러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유럽 연합은 2030년까지 페트 재질의 접촉 포장재 제조할 때에는 최소 30%의 재생원료 사용을 이제 의무화를 하기로 했고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플라스틱 포장재를 만들 때에는 올해는 25%, 2030년까지는 5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2023년부터 연간 1만 톤 이상의 페트를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게는 3%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해 왔는데 제도 개선을 통해서 2030년까지 이런 대상자의 범위와 사용률을 유럽연합 수준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재생원료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관심을 받게 될 것 같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탈플라스틱의 재생원료 사용까지 지금 현황을 좀 점검을 해봤는데 이제는 종목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탈플라스틱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고 또 종목을 보시면 CTK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안착,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님의 탑픽 종목이 궁금한데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관련주로는 에코플라스틱, 삼육물산, 세린비엔지, CTK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에코플라스틱은 차량용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고 삼육물산은 액체 음료 용기를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세린비엔지는 진공성형 기술을 이용한 식품 포장용 플라스틱 용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제가 이러한
뭔가 이슈가 나왔을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대장주를 매매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서 저는 어제 상한가를 갔었던 CTK가 일단은 탑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저도 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사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CTK의 사옥에 가서 IR 탐방을 좀 갔다 왔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생분해 플라스틱 PLA 문제를 극복을 했고, 생분해 플라스틱 기술에 대해서 기술력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미국, 캐나다 중심으로 이미 B2B, B2C 공급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우리가 이런 환경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인증이 될 겁니다. 인증을 받아야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해당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유럽 최고 시험 인증 기관과 미국 FDA, 캐나다에서 글로벌 기관들의 이런 인증을 이미 완료를 했고,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자면 이 회사는 탈플라스틱의 이런 모멘텀과 수혜도 있지만 사실 본업은 화장품 플랫폼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또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이런 지금 모멘텀들을 CTK는 둘 다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CTK가 가장 좋은 이제 방법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CTK 같은 경우에는 탈플라스틱 기술력을 갖춘 회사에다가 화장품이라는 모멘텀까지 겹쳤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어느새 3,200선을 돌파했습니다. 자, 코스피 상승, 코스피 추가 상승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게 지금 현대차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어제 현대차 모처럼 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궁금한 건 이 반등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일 것 같습니다. 추세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현대차나 기아나 저평가된 기업이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고, 그동안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의 평균 목표가는 27에서 28만 원 정도였습니다.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이틀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어제 4%가 오르기 전에는 현대차는 올해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지금 관세 문제, 근데 관세와 관련돼서 또 이슈가 있냐라고 하면은 공장 지어가지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슈도 없는데 왜 못 가냐라고 이제 본다면은 현대차 주가가 못 간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이 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 금융 지주사들, 네이버나 뭐 이런 카카오, 뭐 원전, 방산, 시총 상위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했을 때에도 현대차는 이렇다 할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최근 저점이 4월 9일 2,284포인트, 그리고 어제 3,200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3달 동안 코스피가 40% 올랐거든요. 근데 4월 9일 현대차 주가는 17만 7천 원, 어제 종가 21만 7천 원, 그러니까 22%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40% 올라가는데 종목이 그 절반밖에 못 따라갔다라는 거는 되게 아쉬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그럼 어떻게 했나? 이 사이에서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2조 원을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은 현대차를 오히려 3, 4천억을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적 이슈가 해소가 되어야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이 될 텐데, 그래서 어제 오랜만에 4%대 상승을 했을 때 누가 올렸냐를 봤을 때 수급을 보면은 바로 외국인이 많이 대량 매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대차는 이미 모든 조건은 다 좋은데 외국인들이 그 사는 그런 부분,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마지막 퍼즐이다 하는 게,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럼 그동안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 다 올랐는데 그럼 이제 뭘 살 건데 라고 했을 때 현대차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외국인들이 어제 대량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 그게 아주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이 계속 이어지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던 내용이 현대차와 기아 모두 관세에 있어서 잘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대응책을 마련 중인가요? 네, 일단은 뭐 현대차 대내외적인 걸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현대차의 이슈에서는 울산에 있는 1공장 2라인이 정상화가 이제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잦은 휴업이 발생을 해서 이제 해당 라인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건데, 현대차가 그러면은 지금 국내외에서 판매량이 어떤지를 보면은 6월 국내외 시장으로 하면은 MOM으로는 1.5%, 그러니까 전월 대비 1.5% 증가를 했고,
그래서 이제 약 36만 대를 판매를 했는데 국내에서 6.2만 대, 해외에서 거의 30만 대 가까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국내 해외 모두 어쨌든 전월 대비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건데, 그러고 이제 관세 글로벌 여러 이슈가 가중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결론은 아무 이슈 없이 지금 잘하고 있다가 결론인 거고, 현대차는. 그리고 기아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열심히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EV9이 굉장히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 생산량을 늘려서 지금 미국 관세 리스크를 아예 없애겠다, 상쇄시키겠다라는 전략을 펼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근데 아쉬운 모습은 작년에 미국 생산량이 34만 대인데 판매량이 80만 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절반 정도는 미국에서 다 커버를 하지 못한다라는 게 아쉬운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지금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이 이런 관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가로 전이가 되면 참 좋을 텐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현대차, 기아는 국내외적으로 지금 다 잘 하고 있는데 주가가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선을 자동차주, 중소형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현대차와 기아가 대응을 잘하고 있는 상황,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 자동차 관련 중소형주 하면은 사실 제한적인 이제 회사들만 있는데, 근데 기준을 어제 현대차의 상승처럼 좀 반응이 있었던 부품 회사 두 개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코리아 FT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뭐 카본 캐니스터, 플라스틱 필러넥 같은 의장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 회사는 다른 부품 회사하고는 다르게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보통 현대차, 기아만 고객사로 두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 회사는 GM이나 폭스바겐, 볼보 등도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올해 예상 PER이 3.6배. 그러니까 어제 시가총액이 1,500억인데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이 거의 400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화신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현대차, 기아 계열사를 주요 고객사로 두면서 뭐 샤시, 이런 바디 등을 부품과 모듈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GMP 차종과 배터리팩 케이스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올해 예상 PER이 4.4배인 그런 상황이고, 어제 시가총액이 3천억 원이었는데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이 약 660억 원 정도 되니까 둘 다 저평가가 돼 있는데, 근데 둘 다 저평가가 돼 있으니 이 종목을 봐야 되냐라고 하기에는 현대차도 PER이 그렇게 낮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높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현대차, 기아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을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하면은 사실 저는 무난하게 보는 거는 현대차, 기아 같은 오히려 대형주가 더 낫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주 관련해서는 대형주를 보는 게 낫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슈 체크해보고 그 안에서도 주목해볼 만한 중소형주 함께 선별해봤습니다. 화요일 마켓포커스, 오늘은 이충원 밸류파이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